자,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. 네. 다음 주 금요일도 있고요. 크게 두 가지죠. 이번에 이제 최혜병 특검 네네. 관련 최혜병 이 순직 사건의 외화보역 관련된 이 중점이 된 청문회가 이번 주에 있는 것이고, 다음 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다 이제 나올 것 같아요. 네. 청문회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. 위법적인 거다. 뭐 이거 권한쟁의 심판까지 지금 청구한 상황이고 문제가 있다. 청문회 증인은 안 나와도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,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국회법에 따라서. 예.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기관, 헌법 기관으로서 네. 법에 맞춰서 하는 거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아마 국회 유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결이 됐을 건데. 네네. 예. 그러면 당연히 법에 맞춰서 하는 건데 왜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청문회에 증인 채택을 했으면 나와야죠. 네. 안 나오면 고발당할 건데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예. 네. 고발당할 겁니다. 증감법이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네. 대통령실에 출석 요구서 전달하러 갔는데 그걸 또 안 받았지 않습니까? 아,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. 국회의원이 그것도 가서 놓고 갔더라고요. 아니 미리 연락도 돼가지고 네, 민원실에 네. 가서 이제 비서관 만나서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네. 막고 바리게이트 치고 막 기자들도 네. 못 들어가서 탈진하고 이런 모습도 있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저희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보여드렸었는데 아, 네. 이해가 안 됩니다. 이거 다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.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이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회피, 그러니까 아하. 주는 걸 고의로 회피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아.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 그래요?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용산이 너무나 청와대가 궁궐 같아서 나왔다고 했는데 소통한다고 나온 데 아닙니까 용산이?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. 오히려 그렇죠. 더 완전히 네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에어 쌓아져 있는 뭐 국방부, 그러니까 군인들, 네. 경찰대 에어 쌓아져 있는 더 뭐 심각한 어떤 장벽 바리게이트 쳐져 네. 있는 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아니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. 국회 이 청원이 5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그 해당 상임위의 청원 소위로 가고 그거 막을 수 없는 거죠. 네. 깰수 있는 거죠. 그건 예. 그래서 이 대통령 탄핵에 관련돼서 국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. 네.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잘 보고 정치적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 판단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맞아요. 많이 제가. 하셨어요. 예. 그런데 이걸 아주 우습게 알아요.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그다음에 네. 개딸들이 뭐 한 100만 한 것 같고 뭘 그러냐는 그런 얘기. 예.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.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다루겠다는데 관련자들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. 그게 아니, 청문회예요, 그게. 네.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아, 법이 있는데. 그러니까요. 그리고 그 네. 법에 따르면 이게 이제 5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가서? 가고 네, 그다음 소위로 법사위 가서? 네 소위로 법사 갈지 거기로 갈지. 맞습니다. 예, 법사위로 가서 이제 소위로 가서 그 90일 이내에 그 심의를 끝낸 다음에 국회의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그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표결권이 침해된 게 아니라 네.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. 거기 그 장면을 보면 자 이의가 있으니 표결하겠습니다. 뭐 이제 여기 찬성하신 분, 반대하신 분 다 손 드는데 그 사람들 다 아무도 이제 국힘에서는 손을 아무도 안 들고 나갔죠. 기권을 하고 퇴장했죠. 있다, 다 퇴장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포기를 한 거지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뭐 권한쟁의 심판을 어떤 제스처 상으로 청구는 하겠지만 이것 또한 기각이 될 겁니다 아마. 네.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수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. 거의 대부분 기각을 했고 심지어는 네. 옛날 날치기 통과했잖아요 본회의에. 예. 예? 야당 의원들한테는 그 공지도 안 하고 맞아요. 여당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예, 하는 예. 예? 진짜 표결권 침해거든요 그거. 본회의 시간 안 알려주니까. 그런데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도 안 돼요. 그렇군요. 아마 이제 상권 분립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사법부에서도 민감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상황도 권한쟁의 심판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. 네. 이렇게 되면 이 탄핵 청문회 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진행되겠죠. 그럼 여론은 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중요한 건 예.
이 청문회를 할 때 어.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증인을 상대로 새로운 것을 밝혀낼 수 있느냐, 그다음에 확실한 정황 증거를 딱 정리할 수 있느냐 네. 이런 거거든요. 음. 증인 불러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또 뭐 하나만한 얘기는 하고 음. 이래 버리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나. 아하. 네. 실력을 네. 좀 잘 보여준 청문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 이지은 위원장도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씀 많이 하셔야겠네요. 네,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의혹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고 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증인들을 불러다가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질문과 응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네. 저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. 많은 여기에 변화가 대해서 있을 거다.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네. 생각을 많이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정말 탄핵으로 가거나 실제로 탄핵으로 가는데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한 몇 달 전만 해도 탄핵 얘기를 방송에서 그렇죠. 거의 안 했었는데 네.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뭐 공중파든 종편이든 여당에서도 다 탄핵 탄핵 얘기하고 얘기를 그냥 있으니까. 평상시 언어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네. 말이 씨가 된다고 근데 이제 탄핵 얘기에서 나오다 저는 보면 뭐 이제 방송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예. 합니다만은 지금 특검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있는데 특검은 지금 계속 공방이 되고 있잖아요. 네. 네. 국회에서 의결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재의결하고 예.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했고 22대 지금 처음도 이걸로 공방을 하고 맞아요. 있잖아요. 예. 그러면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정조사권을 빨리 발동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최혜병 관련 건은 네, 네. 관련자가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.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래서 자료도 그 네. 자료 요구하기도 좋고 네. 그다음에 관련자들 다 증인으로 불러서 이게 음. 국정조사를 발동을 하면 증인으로 불러서 출석을 안 하면 동행명령장도 낼 수가 있고 네. 형사처벌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제된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단 그럼요. 말이죠. 국정조사는. 그러면 그걸 나는 좀 빨리 아.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. 국회의 임무가 그런 건데 네. 계속 그 대치선 갖고 있는 특검만 가지고 공방을 하면 국민들이 이게 뭐 그렇잖아요. 난 그런 지점이 좀 예. 왜 민주당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요,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가지를 네. 다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강제 수사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숙하게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다만 국민들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마지막에 결과 정도만 브리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보는 그럼요. 앞에서 그게 다 이제 되지 않습니까? 국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현장들을 정말 목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누구를 형사처벌하지 않더라도 어떤 법제도상의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건만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된다면 정말 군 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이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또 해라라는 어떤 상명하복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임성근 사단장은 이거 언론에 나가면 안 되는데 네. 이걸 먼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? 아하. 이런 공보 활동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네. 어떤 법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분과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이 의견이 좀 같게 마무리가 되네요. 뜨거운 토론도 있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국정조사 꼭 해야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해 볼 수밖에 없고요. 자, 이렇게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오늘 네. 또 토론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김철근 TV, 이지은 TV, 네. 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가서 꼭 구독해 주시고요.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, 김철근 TV는? 저도 정치 관련 그 해설 해설, 그다음에 그 오마이 TV는 또 동시 방송 같이 하기도 함께도 하고 볼 수도 있고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또 김철근 TV 보시는 분들 또 오마이 TV 구독하신 분 오셔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. 이지은 TV는 어떤 게 있습니까? 저는 제가 방송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동물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고 그래요? 아니면 이제 얼마 전 BBC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어떤 마약과 성범죄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전문가들 모셔서 이야기 듣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김철근 TV, 이지은 TV 흥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
100만 구독자, 200만 구독자 아직 멀었습니다.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.